안녕하세요, 여러분. 따스한 봄날 아침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아침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평생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과 건강의 비결이라고요. 하지만 60대, 70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오래된 지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은 노년층에게 이런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평생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그분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78살이 되던 해 새벽에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시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르신 건강교실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찬 우유와 과일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이 습관이 오히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음식을 섭취하면 이미 수축되어 있는 위장과 내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약 30%가 아침 시간대에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심장 관련 증상,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런 사고의 상당수는 아침 시간대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김지혜라고 합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노년층의 건강한 아침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고 계시는 5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서울시 노인건강센터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람 소리에 급히 일어나시다가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그대로 쓰러져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기립성 저혈압과 함께 심장 리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한 컵을 들이키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물을 마신 직후 심한 복통과 투통을 느끼셨고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갑자기 찬물을 많이 마시면 내장이 급격히 수축되고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단계별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느려지며 내장 기관의 기능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과도기로 이때 혈압, 체온, 호르몬 수치 등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적응 과정이 느려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층에게는 아침 습관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평생 해온 습관인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82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운동을 고집하셨죠. 하지만 겨울철 새벽 운동 중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신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아침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의 말씀을 빌리자면 70년 넘게 해온 습관도 바꿀 수 있더라. 그리고 그게 내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줄 줄은 몰랐지.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에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습관과 그 대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왜 아침 시간이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 혈관 탄력성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혈관은 고무줄처럼 유연했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뻣뻣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을 빠르게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둘째, 체온 조절 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과정이 느려집니다. 여기에 갑자기 찬물을 마시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내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게 되고 이는 소화기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아침 시간대 복통과 소화불량 증상이 다른 시간대보다 약 30%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셋째, 우리 몸의 생체식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코르티솔이 적절히 분비되어 몸을 깨우는데 노년기에는 이런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국제노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들이 바로 노년기 아침 시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건강 정보가 모든 연령대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아침 운동이 좋다,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진다와 같은 일반적인 조언들은 노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올라간다는 말을 믿고 아침마다 찬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내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운동하면 지방 연소에 좋다는 말도 젊은이들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저혈당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오히려 노년층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 첫 번째는 점진적 기상법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대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고 깊게 심호흡을 하고 그런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또 1분에서 2분 정도 머무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점진적 기상법을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아침 어지럼증 발생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아침마다 겪던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면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저 몇 분만 더 누워있는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해결책 두 번째는 아침 수분 공급법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찬물 대신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작은 잔으로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 100ml 정도의 물로 시작해서 시간을 두고 총 200에서 3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내장 건강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장 할머니는 예전에는 아침마다 큰 컵으로 찬물을 마셨더니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팠어요. 이제는 작은 컵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니 훨씬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 세 번째는 온기 있는 아침 식사입니다. 찬 샐러드나 요구르트 대신 따뜻한 죽이나 국,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이 좋습니다.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되 단백질과 지방은 점심이나 저녁에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최소 기상 후 30분 이후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아침을 먹은 그룹이 찬 음식을 먹은 그룹보다 소화불량 증상이 40%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천에 사시는 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가운 과일 주스와 샐러드를 먹었는데 항상 속이 더부룩했어요. 이제는 따뜻한 죽과 된장국으로 바꾸니 속이 편안해졌고 점심때까지 든든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 네 번째는 안전한 아침 활동법입니다. 새벽 운동 대신 오전 9시 이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시작하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고 야외 활동은 기온이 충분히 올라간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립스포츠과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신체 활동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수와 체온이 안정되고 관절의 유연성도 높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강원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산책을 했는데 항상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어요. 이제는 오전 10시에 나가니 몸이 훨씬 가볍고 운동 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 다섯 번째는 안전한 약물 복용법입니다. 아침에 여러 약을 한꺼번에 공복에 복용하는 것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약 복용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산하고 특히 위장에 자극을 주는 약은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 약물 대사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약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약 50%가 아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공복에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장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약을 한꺼번에 먹었는데 항상 속이 쓰렸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복용 시간을 나누고 식후에 먹으니 위장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해결책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이시라면 아직 신체 기능이 비교적 활발한 시기이므로 조금 더 활동적인 아침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기상법으로 천천히 일어난 후 아침 8시 이후에 2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연령대에서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시도해 보세요. 70대 이상이시라면 아침 활동을 좀 더 여유롭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몸을 깨우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며 아침 식사는 기상 후 45분 정도 지났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 활동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으로 시작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만 야외 활동을 계획하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아침 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상 시간을 조금 늦추고 실내 온도를 미리 높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찬 공기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은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 활동하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 아침 7시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런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기 있는 아침 식사는 비싼 식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드시던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진적 기상법은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안전한 아침 활동도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집 주변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 변화가 어려워요. 이런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습관만 바꾸고 그것이 자리 잡으면 다음 습관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점진적 기상법만 실천해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온기 있는 아침 식사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식사를 미루면 약 복용은 어떻게 하나요? 의사와 상담하여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인지 확인하세요. 많은 약들이 식후 복용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꼭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약 복용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생활 리듬이 다른데 어떻게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생활 리듬이 다른 것은 흔한 일입니다.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한 분이 먼저 일어나 점진적 기상법을 실천한 후 다른 분이 일어날 때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활동도 각자의 리듬에 맞춰 다른 시간대에 하되 주말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서 아침이 항상 분주해요. 이런 환경에서도 건강한 아침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가족들이 출근한 후 여유롭게 아침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건강한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함께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는데 다시 자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는 것은 노년기의 흔한 현상입니다. 무리하게 다시 잠들려고 하기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은 해가 완전히 뜬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태그 최신 연구로 알아보는 노년기 아침 건강. 최근 연구들은 노년층의 아침 습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생체 리듬은 나이가 들수록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지만 이때 급작스러운 활동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노년층이 일찍 깨더라도 최소 30분에서 45분 정도는 전환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미국 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아침 혈압 변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나며 이 시간대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기상하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팀은 노년층의 아침 식사 시간이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상 후 45분에서 1시간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한 노인들이 그보다 일찍 식사한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몸이 충분히 깨어난 상태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소화와 영양소 흡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아침 활동 시간대와 낙상 사고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발생한 낙상 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시간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시간대에 노인들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강한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아침 습관을 조정하세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활동의 강도와 시간을 더욱 주의 깊게 조절해야 합니다. 기상 후 첫 1시간은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격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데 집중하세요. 또한 아침 약 복용 시간도 의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 시간과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식사를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상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과 식사 시간의 간격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시간대의 활동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는 동안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온찜질이나 따뜻한 샤워로 관절을 풀어준 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낙상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습관과 함께 취침 전 습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억지로 일찍 자려고 하면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졸음이 올 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약물 복용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 약 복용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은 식사 여부나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복용 방법을 숙지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년기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아침 습관의 문제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기상은 혈압 변동을 일으켜 어지럼증과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찬 음식과 음료의 섭취는 위장과 내장에 무리를 주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새벽 시간대의 무리한 활동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어 심장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5가지 핵심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진적 기상법으로 천천히 몸을 깨우고 미지근한 물로 안전하게 수분을 보충하며 온기 있는 아침 식사로 내장을 보호하고 오전 9시 이후로 안전한 활동을 계획하며 약물은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우선 내일 아침부터 알람이 울리면 최소 3분간 침대에 누워 천천히 몸을 깨운 뒤 일어나세요. 둘째, 주방에 미지근한 물 1컵을 준비해 두고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셋째, 아침 식사 메뉴를 따뜻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아침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가지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메모장에 매일 아침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변화를 실천했는지 적어두면 작은 성취감도 느끼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건강한 수면을 위한 저녁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침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야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아침 습관은 어떤지,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